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10월 7일 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62,600달러, 주말 동안 61,000달러 내려간 척하다가 다시 반등 62,000달러 121선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2,400달러, 솔라나, 도지코인 등 메인코인도 플러스고요. 비트코인하고 메인코인 큰 움직임 안 나오고 있으니까 업비트 내 작코인 상승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10월 빅테크 금리 인하 호재로 상승을 했다고 해도 비트코인 10% 상승 후 7만 달러 매물대 당장에는 뚫기가 어렵죠. 하지만 작코인들은 큰 코인들 잠잠하니까 나홀로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54.4%로 주말 동안 큰 변화는 없었고요. 이번 주는 10월 8일 펩시콜라 펩시코 시작으로 미국 증시 3분기 연이 시작이 됩니다. 실적 잘 나올 것이라 예상은 되지만 혹시라도 기대 이하라면 미국 대선 눈치 보고 있는 연준이 금리 빠르게 내린다고 언급하면서 주가 방어해 줄 수가 있죠. 10월 10일 인플레이션율 PPI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되는데 4일 발표되었던 실업률처럼 최대한 미국 대선에 영향 못 가게 하려고 상승 억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유가가 74달러로 중동 전쟁으로 약간 오르긴 했지만 인플레이션율은 전달 데이터를 발표를 하는 거니까 9월 유가 70달러 아래 안정적이어서 이번에 나온 데이터까지는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거기에 10월 10일 테슬라 로보택시로 테슬라 주가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포함 반도체 섹터도 로보택시 성능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움직일 듯 하고요. 10월 11일 한국 금통위도 있는데 6만원 간신히 버티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 구해줄지 아니면 한국 부동산 버블과 전쟁 지속할지도 알 수 있는 지표 나옵니다. 이번 주는 이벤트가 꽉 차게 몰려있고 변동성도 높은 한 주이고요. 하지만 미국 대선 여파로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습니다. 악재가 있다고 해도 대선 때문에 방어를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 주 리플스에 한 달 앞당겨서 발표가 됩니다. 비록 항소는 되었지만 미국 3대 거래소 모두 작년 7월 재상장되었고 9월에는 그레이스케일 신탁펀드까지 다시 등록이 되는 등 항소가 되었다고 해도 리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요. 특히 8월 125밀리언 1심 재판 결과에서만 봐도 SEC가 예상한 20조 무리한 벌금 안 나올 것으로 보이고 항소 결과도 1심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때문에 리플의 법률적인 리스크는 큰 문제는 안 되어 보이고요. 우선 코인방 호재 소식 나왔습니다. 7월에 비트코인 마이애미 연례 행사 참가했던 전 대통령 트럼프의 지지율이 주말 내 해리스 역전을 했고요. 트럼프 50.2%, 해리스 48.9%로 일요일 필라델피아 유세 이후 반등을 했습니다. 월요일 되어서는 50.8%로 더 높게 상승했고 해리스는 48.4%로 더욱 낮아지고 있고요. 여기 지지율 차트표에서 보면 9월 TV 대선 토론에서 해리스 우세로 파란색 해리스 지지율이 급등은 했지만 최근 이란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 중동 불안 문제 지속이 될수록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중동 문제 해결을 잘할 것이다 표심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도 자신이 집권했던 2016년에는 이란 중동 컨트롤 잘했다면서 바이든 정부 해리스가 문제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중동 전쟁은 석유가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유가만 보더라도 9월에 60달러 하다가 다시 74달러 상승을 했습니다. 2021년 미국 물가 상승에서 보듯이 결국 유가 오르며 물가는 자동적으로 상승하고 빈부격차 커지면서 서민 경제는 힘들어지는 거죠. 유가 상승에 트럼프 지지율은 다시 상승하고 트럼프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코인도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주말 동안 트럼프 있었던 필라델피아는 해리스 트럼프 토론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토론 이후 해리스 지지율이 한 달 이상간 트럼프 압도를 했었는데 다시금 트럼프 55%로 역전되면서 분위기 반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리조나, 조지아, 펜실베니아 모두 트럼프로 돌아섰고 미시간, 네바다, 위스콘시 3개의 경합주만 해리스의 우세한 상황이고요. 한 달도 안 남은 미국 대선 막상막하 나오면서 전체적인 알트 시장이나 항소된 리플 역시 전혀 희망이 없는 게 아니죠. 특히 아메리칸대 엘리 리트먼 교수 10번 대선 중에 9번 결과를 맞춘 인물이고 이번에도 해리스가 된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유일하게 10번 중 한 번 틀린 게 2016년 트럼프 때였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해리스 지지율 당장에 높다고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된다 9월에 이야기가 나섰죠. 거기에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필라델피아 지원 유세에 참가를 했습니다. 50 넘은 일론 머스크인데도 이렇게 점프하고 대중 앞에서 트럼프 지지를 강력하게 어필을 했고요. 일론 머스크는 이번 대선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장 중요한 선거이다. 헌법과 민주주의 보존하기 위해 이겨야 된다. 트럼프는 진정으로 놀라운 사람이고 언론의 자유를 구하면서 훌륭한 것을 많이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 하는 트위터가 미국에서 폭스뉴스하고 유일하게 트럼프 지지하는 언론이죠. 트럼프만 대통령 된다면 일론 머스크 하는 테슬라, 스펙스, 보링컴퍼니, 솔라시티 모두 다 새 정권 기호를 받으면서 크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일론 머스크는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 지지했었지만 노조 없는 테슬라 정치적으로 꺼려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트럼프에 돌아섰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22년 성전환한 트랜스젠더 딸 때문에 전향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분이 머스크 딸 제나 윌슨인데 제비어 머스크라는 원래 이름 버리고 어머니 성 따라서 개명을 했고요. 거기에 트위터 X도 탈퇴하고 경쟁상 메타에 등록을 했습니다. 특히 제나 윌슨이 16세 때 성전환 수술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 이를 계기로 좌파 사상을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약간 진전을 이뤘다 말한 적이 있었고요. 미국 사회가 자유도는 높지만 너무 높은 자유도 때문에 16세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까지 성전환 수술을 한 듯 사회 문제가 있다. 일론 머스크 생각을 하는 거죠. 트럼프 지지하는 인종과 남녀 성비를 보면 백인이 트럼프 지지를 가장 많이 하고 해리스는 비백인 지지가 압도적입니다. 남녀 관계에서는 남성이 트럼프 57% 절대적이고요. 코인 투자도 남성이 여성보다 좀 더 많이 하고 백인보다는 비백인계가 비율이 높습니다. 남성이면서 비백인인 아시아나 히스패닉 계열의 코인 때문이라도 해리스보다는 트럼프 지지율 확률이 훨씬 더 높고요. 대신 미국 대선 결과는 끝까지 가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워낙 거대한 세력들끼리 대결을 하는 거니까 미국만 해도 이란, 이스라엘 한 국가를 움직여서 지지율 올리거나 내리고 하고 있죠. 현재 상황만 봐서는 코인은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가장 긍정적이고 2016년 힐러리 트럼프 때처럼 막상막하 지지율에 초격차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지지율 다시 올라가는 것은 중동 문제뿐만 아니라 바이든 정부가 중국 압박을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유도 있고요. 워렌 버핏 투자한 중국 전기차 BYD 주가 보면 38달러로 이미 신고점 넘고 상승 중입니다. 워렌 버핏이 2008년 10% 지분에서 올해만 5% 이하의 지분율로 줄였다고는 하지만 16년 만에 절반으로 낮춘 수준이고 애플은 1년 만에 절반이나 팔아치운 것과는 대조적이죠. 거기에 완전히 100% 다 판 건 아니고 지분을 줄였다고 해도 주가는 수십 배 올라서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9월에 1조 유동성 공급하고 시진핑이 직접적으로 경제 주도하면서 미국에게도 간접적으로 압박이 되고 있는 거죠. 중국 주식이 본격 살아날지 여부는 22년 중국 정부의 반기 들었던 알리바바 주가를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완전히 V자 반등으로 300달러 고점까지 올라가면 이제는 중국 정부가 경제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산당 고위 측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거고, 반대로 알리바바 다시 70달러로 저점 리테팅하며 공산당이 여전히 기업들을 위해 군림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전체 중국 주식도 바닥 리테팅 할 가능성이 높고요. 트럼프에 누가 대통령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먼저 자금 넣고 보는 건데, 알리바바처럼 이렇게 한 번에 크게 폭락한 기업들은 약간 오른다고 해도 여기 중간에서 다 팔고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차트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이라도 글로벌 자금들이 아시아에서 중국 대규모 부양책으로 중국에 집중되고 있고요. 워렌 버핏만 보더라도 일본 상사에 투자하고 중국은 부양책 한다고 하니까 금투세로 자본시장 얽매고 있는 한국으로는 전혀 자본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만 봐도 이미 피보나치 236까지 하라고 했고 메인알트도 아니고 작코인 수준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주가 하락 방어하기 위해서 수천 명 동남아 위주로 감원 소식 발표도 했지만 주가 또한 반등 온다고 해도 다시 한 번 더 저점 리테이팅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은 피보나치 236까지 떨어진 기업들은 메인 세력들, 외국인들 여기 구간 다 팔았다는 거고, 반등도 확실히 약할 수 있고요. 반등 온다고 해도 못 팔았던 외국인들 더 팔면서 또 떨어지는 거죠. 때문에 한국 10월 11일 금통위 금리 결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금통위에서도 주가보다 먼저 반등한 부동산 가격 지켜주려고 10월에 미국 따라 금리 인하한 게 아니라 12월 되어서나 50pp 부동산 좀 잡힐 때 인하한다고 예상 중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한국 삼성전자나 한국 전체적인 주가는 금리 인하 호재를 수혜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